경청 2악장 네 번째 이야기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 모니터의 메신저 창이 열리면서 구박사가 말을 걸었다. 독숨술의 핵심 기억해요? 팀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제가 독순술을 제대로 익히면 3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하루 더 빨리 전수받아야 합니다. 이토벤이 오히려 질문을 올리자 구박사가 잠시 뜸을 들인 후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드리죠. 근데 먼저 들을 청자를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토벤은 호기심이 일었다. 청자를 붓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독순술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을 따라 분석해 보세요. 이토벤은 구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해 보았다. 왼쪽에는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십자 밑에 눈목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글씨가 있었고 그 아래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글자를 분해해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그렇지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본 것이지만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듣는다는 것, 그것은 왕과 같은 귀를 갖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왕 같은 귀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귀, 즉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박사의 한자풀이에 무언가 실마리가 풀린 듯했다. 그런데 10개의 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그 점이 독순술의 핵심이자 듣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청각장애인들은 왕의 귀를 가질 수가 없죠. 마음으로야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싶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듣는다는 것은 10개의 눈을 갖는 행위입니다. 이토벤은 구박사의 해석에 깊이 공감하며 진지하게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구박사의 빠른 타이핑에 몰입했다. 바로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독순술에는 입술을 읽기 위해서 상대의 입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말을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표정이나 눈빛, 태도 등의 보디랭귀지를 10개의 눈으로 파악하면서 들으라는 뜻이겠죠.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10개의 눈이라는 것은 상징이군요. 완벽한 눈이라는 뜻 같습니다. 제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 선생. 비록 청력은 약해져 가지만 빛나는 눈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니터의 글에서조차 구박사의 진심은 묻어났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일심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독순술의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구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시작했다. 10개의 눈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시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에 이토벤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우리가 독순술을 배우는 것은 단지 청력의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와 한마음이 되는 것이죠. 들을 청의 마지막 조합이 바로 일심, 즉 한마음이죠. 들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토벤은 구박사의 설명이 점점 빠져들어갔다. 단순히 말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듣기는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순술의 핵심입니다. 독순술에 그토록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대로 독순술을 익힐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는군요. 이토벤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구박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눈이 둘, 귀도 둘, 그러나 입이 하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들어본 속담 같은데요. 제논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눈은 둘, 귀도 둘, 입은 하나이니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적게 말하라는 뜻이랍니다. 물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겠지요. 이토벤이 긴장을 풀고 여유를 보였다. 구박사의 답변이 바로 이어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녹순술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실 청각 기능과 듣기 능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육체적으로 청각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듣기 능력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죠. 이토벤도 멀쩡한 귀를 갖고 살 때 듣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다. 더구나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듣기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다.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 듣는 일에 열광했던 그였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제대로 듣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토벤의 머리에 하나의 화두가 떠올랐다. 만약 3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어이, 이토벤 선생, 뒷판 작업한 것 좀 가져와 봐요. 조각돌을 들고 뒷판을 다듬는데 여념이 없던 이토벤은 웃음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공명통은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사운드박스 제작의 달인이었다. 그래서 팀원들은 물론이고 공장에서는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 이토벤 역시 언제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불쑥 이토벤 선생이라 부르자 사람들의 입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팀원들은 이토벤을 전직 홍보팀 2과장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때 황 독사가 날름 한마디 던졌다. 이토벤 선생이라고. 하긴 베토벤과 생김새가 비슷하기는 하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황 독사의 날름거리는 혀를 바로 노려보며 강 팀장이 이토벤에게 다가왔다. 공명통 선생이 뒷판을 좀 봐줄 모양이에요. 이토벤은 깜짝 놀라 공명통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토벤의 가슴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여기 있습니다. 공명통은 그동안 이토벤이 몰드 옆판에 붙여 라이닝하고 뒷판 작업에 몰입해온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던 모양이었다. 뒷판 작업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죠? 이토벤은 그의 이 표정을 살폈다.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은 얼굴이었다. 조금은 안심되었다. 네, 그게 제가 10년 전에 어깨너머로 좀. 공명통은 더듬거리는 이토벤의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뒷판 작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공명통의 행동을 주시하던 황 독사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뒷판은 앞판과 함께 사운드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이올린의 음색은 사운드박스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명이 일어나느냐에 결정되는 거죠. 이토벤의 눈에 총기가 돌았다. 현과 활이 마찰되는 소리는 브릿지를 통해 앞판을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이 바로 뒷판을 울리고 전체 사운드박스를 휘감아 다시 애폴과 앞 뒷판의 공간을 훑고 나가면서 소리가 생기는 거죠. 빈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제작자의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뒷판의 두께나 소나무의 소리도 중요하겠죠? 이토벤이 크레모나의 기억을 되살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야 나무의 소재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뒷판을 다루는 장인의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명통은 이토벤이 작업한 뒷판을 건네받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그 목소리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뒷판을 이따위로 깎았다는 소리가 형편없을 수밖에 없죠. 공명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작업대 귀퉁이 모난 부분의 뒷판을 내리찍었다. 퍽! 며칠 동안 공들인 뒷판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토벤은 눈앞의 광경이 미소지지 않았다. 말문이 막혔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의 대화를 건너듣던 팀원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빙 둘러섰다. 일났구만. 공명통한테 된통 걸렸네 그랴. 살살 하세요. 괜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지 마시고.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한 사람은 이토벤 뿐이었다. 공명통의 냉정한 목소리가 귀에 윙대며 울렸다. 다시 해봐요. 좀 정성껏 해보란 말이오.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는 게 뒷판 작업이에요. 여기 샘플 있으니 이거 보고 작업해봐요. 자. 공명통은 자기가 작업하던 뒷판 3개를 건네주었다.
재질에 따라 두께가 모두 조금씩 달랐다. 건조가 잘 되고 압축성이 좋은 목재는 미세하게 얇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목재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두껍기도 했다. 그런 차이를 구별하고 정성을 터득해야만 공명통의 테스트를 통과할 판이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공명통이 처방한 쓴약인 이토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분명하진 않지만 이토벤이 얻은 교훈은 공명을 일으키는 작업은 마음이 당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박사회의 대화가 힌트가 되었다. 아무튼 독순술 실력과 뒷판 조각 실력은 나란히 성장하고 있었다. 독순술을 연습하는 동안 이토벤에게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3팀 사람들이 대하는 몸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찾기 위해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듯 자연스럽게 자기 몸의 각도를 상대방이 맞추려 했었다. 그러고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에 주목했다. 거기에 덧붙여 상대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도 시작했다. 사실 이토벤의 이런 모습, 이런 새로운 습관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